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맡게 된 이현지입니다. 우리 이제 에스더스쿨 지금 레지스터 나오 열정적으로 이제 신청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건강인 더 트루 그룹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타이틀은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건강,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이 레이스트랜드 박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분 어땠죠? 유산화 제품으로 본인의 와이프에게 질병이 있을 때 영양 관리를 유산화 제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기도 많고 체험 사례도 많고 또 자신의 환자에게도 유산화 제품으로 이렇게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저희가 레이스트랜드 박사의 처방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그거 가지고 예전에는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뭐예요? 위에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건강,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제가 올해 16년 차거든요. 근데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 그리고 언제 다들 신났을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본인들이 유산화 제품을 선택해서 먹는 거를 기뻐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때 저희가 훨씬 더 신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사실은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하죠. 옆집 여자가 건강한 게 좋아요. 내가 왜 안 나? 잘 되려고 이렇게 안 나. 나와요? 잘 나오죠. 안 되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뭐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부터 건강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돼요?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유산화 제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의 체험 사례가 되게 좋았던 분들이 제일 잘하죠. 드라마틱한 체험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분들은 막 입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죠? 누가 안 물어봤어도 말을 꼭 하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꼭 찍죠. 왜 그렇죠? 내가 달라진 모습이 내가 제일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말고 너 건강해야지, 너 뒤똑해야지, 나는 안 해. 막 이런 때가 막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기쁘다. 그리고 내가 달라졌을 때 가장 행복했고 말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큰 그런 상대한테 우리가 처방을 하거나 뭔가 질병이 있을 때 이렇게 먹으면 좋대라고 하는 정보 전달을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터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영양제가 왜 시대적으로 잘 선택한 거고 얼마나 좋은 영양제를 선택했는지를 스스로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믿고 드시면서 그 건강의 혜택을 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8주간은 정말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들으면서 누구도 생각나고 누구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예뻐지고 이렇게 해서 유산화 제품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내 몸에 맞게 잘 섭취하면서 건강으로부터 오는 행복감, 자유감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직업으로 삼은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책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제 읽을 때 저 혼자 읽을 거 아니고 같이 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읽기 전에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인 거. 왜 우리는 영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신체 구성에서 우리 옛날에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요. 배운 게 아니라 여기서 했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작은 기관 뭐라고요? 세포.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해서 나의 세포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갖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가 전체가 다 건강하자. 우리 몸에는 11개의 계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유산화 제품도 나중에 보시면 따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순환계, 소화기계 막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죠.
유산화 영양제가 그냥 만들어진 영양제가 아니라 신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세포를 이해하고 있고 건강을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이 제품군을 나눈 것만으로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영양제 회사들은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맞는 거, 유행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유산화는 전반적인 우리 신체의 계통을 나눠서 그리고 세포에 최적화된 영양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영양제예요. 근데 이런 영양제가 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가? 왜 60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저희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를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뭘 먹으면 좋을까를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만 잘 먹으면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홍삼 먹으면 해결된다. 그렇지 않죠. 뭐 유산균만 잘 먹으면 해결된다. 그렇지 않죠. 요즘에 그래도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처럼 한 가지 정보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이제 약을 잘 안 먹게 됐어요. 옛날에는 주는 약대로 그냥 먹었는데 요즘엔 어떻죠? 이렇게 찍어서 보기만 해도 네이버에서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60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막 만들려고 하다가 옛날 2010년도 자료부터 이렇게 뒤져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발견했어요. 2010년도에도 이런 자료를 저희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절대했겠지만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홍삼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해서 그냥 몸에 좋은 거 내가 집에서 밥만 잘 먹으면 되지라는 거가 이렇게 만연하게 있었던 상식처럼 있었던 때인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가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다? 옛날부터 그런 말은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제대로 인지하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양관리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1번부터, 어머 3번이 두 개네요? 4번까지 보시면 되면 자 보세요. 환경 오염 맞죠? 지금 식품 첨가물 너무 많이 먹죠. 식품 첨가물 많이 먹고 달라진 생활 환경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긴장이 너무 많이 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안 쓰는 사람 있나요? 내비게이션 다 쓰잖아요. 운전하기 시작하면 내비게이션 보고 버스를 타더라도 핸드폰 꼭 보죠? 달라진 생활 환경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눈을 굉장히 혹사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하나 뭐예요? 물을 안 마시잖아요. 저 좀 전에도 저도 커피 마셨거든요. 커피나 음료를 많이 마시는 시대. 달라진 생활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약물을 언제부터 먹죠? 젊을 때부터 먹는데요. 어린이 소아암 병동이 따로 생긴 만큼 소아암도 늘어나고 있고 20, 30대부터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 이런 약들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소아 병동이 따로 있고요. 20, 30대가 가는 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왜? 원래 예전에는 중대한 질병은 나이가 들면 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걸렸을 때 그 생활에 대한 상실감, 인생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로 묶어서 진료를 하는 진료기관, 시설이 따로 생길 정도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만 맨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병문안을 잠깐 갔다 오시기만 해도요. 병원에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뭐 신문 기사도 되게 많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못 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질병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보험회사에서 강의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었는데 보험회사하고 제약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 세 가지 회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대요. 왜? 뭐냐면 병원은 그 암과 당뇨에 관련된 만성 질환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보험회사는 당뇨와 암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보장을 덜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그 영양제 회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 2050년이 넘어가면 국민의 2명 중에 1명은 암일 거고 2명 중에 1명은 당뇨일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달라진 생활 환경하고 식품 첨가물 환경 오염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질병이 생겨야지 먹는 거니까 근데 1, 2, 3번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암이야.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는 당뇨일 것이고 누구는 암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질병자예요, 질병자가 아니에요? 질병자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질병을 계속 달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오래 살고 길게 살고 뭐죠? 길어진 수명이고 그러면 고통 깊어지겠죠?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는 영양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양 결핍의 시대가 바뀌면서 영양 결핍의 시대가 없죠. 왜냐하면 잘 먹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영양소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 되게 많았었죠. 그래 집에 못 사나 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아니면은 본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안 먹거나 아니면 원푸드 하거나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영양 결핍에 걸리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성인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술은 굉장히 발달했죠. 얼마 전에 유퀴즈에 안병동에 있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맞는 항암제 4억 원짜리는 10초면 맞는데요. 근데 웬만한 굉장히 중대하고 아주 깊은 암도 소멸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을 진짜 완전 정복하는 일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돈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좋은 영양 관리를 하면서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했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의술은 되게 발달했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건강한 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했을 때 세포에 주는 영양 관리를 잘했을 때만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시대인가요? 아닌가요? 먹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이제는 영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영양 공부를 안 하지만 영양제 처방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병원에서 다 이렇게 뭐 비타민 D 뭐 이렇게 하고 다 팔죠. 예전에는 없던 풍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있죠. 왜?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양 관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료 기술은 너무 발달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째고 나서 봉합을 하면 붙질 않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 2차 감염이 오고 3차 감염이 오고 다시 제거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근데 여러분 아주 큰 수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치과에 가서 잇몸을 째고 잠깐 약간의 시술을 하는 것도 아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가 깊어져서 임플란트 심으려고 했는데 못 심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물지 않아서 시간과 돈과 그리고 고통이 깊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영양 결핍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옛날에 보내주면 아무도 읽질 않았어요. 아유 나는 막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막 하루에 5끼씩, 5접시 먹고 10접시씩 먹어 야채 과일 막 나는 떼놓지 않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먹어도 나이 드니까 뭐 소화가 안 된다는 듯 흡수가 안 된다는 듯 먹어도 피곤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그래요? 진짜로 흡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런 거 많죠. 불안, 초조, 우울증 이게 제일 많아요. 최근에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영양이 부족으로 오는 요인 중에 하나지 증상 중에 하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부족은 기능 저하고요. 질병 유발되고 생존에 영향이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능 저하의 질병 유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오래 사는 인생에서 불편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오래 사니까 기능 저하가 빨리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버스를 탔어요. 할머니가 이제 근육이 없으셔가지고 버스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타셨어요. 그리고 버스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힘이 없으셔가지고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줍는데 또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그 자리에서 15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미안하고 뭐 다 미안하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근육관리, 영양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노후 얼마나 중요할까. 왜냐면 그분 나가고 싶어서 나오신 건데
그런 불편감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니까 많이 안 나가신다고 딱 옆에 분한테 이제 다 들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으라는 법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건강할 때. 근데 그거가 영양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은 채워진다는 거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환경 변화 바이러스 이거 예전에는 토양의 상선화만 얘기를 했지만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였죠? 코비드19 이거 나왔을 때 우리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멈췄어요. 2년 동안 멈췄어요. 2년 동안 멈추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누가 제일 잘 살아남았고 잘 견뎠죠? 평소에 영양 관리를 잘했던 사람은 그때 잘 지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 약이 없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의사들이 비타민 C를 먹어라, 비타민 E를 먹어라, D를 먹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그때 전국에 있는 약국에 비타민 C란 C는 씨가 마른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그때 폴리시, 유산이멀즈, 마그네칼티 이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요. 앞으로는 더 심한 게 아니라 더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거고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영양을 음식으로 자연적으로는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정제된 것 중에서 잘 된 걸 먹는 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좋아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 관리를 나부터 잘해서 건강한 모습을 상대한테 보여줘서 거울이 되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 왜?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럽죠. 예쁘고 막 날씬하고 이런 사람도 부럽지만 활기차 보여서 부러운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나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옛날 자료에서 제가 퍼온 거거든요. 2010년도 이때는 슈퍼 박테리아 공포해갖고 세균의 역습 이런 거 나왔어요. 대유행 시장 9명 사망 이렇게 나왔지만 이때는 그냥 다 지나갔어요. 왜냐면 일부 정말 극소수만 그랬으니까. 근데 코로나19 같은 거가 결국에는 나왔죠. 그리고 이동환 TV에 나온 이분도 2010년부터 그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분은 야채들 빨리빨리 키워내야 되니까 영양소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 영양소, 미량 영양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린다. 이런 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식품 첨가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도 2010년도 정도 자료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먹죠. 더 많이 먹는데 이런 거 먹어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살만 찌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잖아요. 변비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거 먹고 변비 있는 사람 밖으로 못 내보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발바닥부터 쫙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보내는 길은 없고. 근데 특히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남자분들은 더 심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래도요 이 생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나쁜 피를 내보내요.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남자분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운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나쁜 거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소변하고 땀하고 대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중학생 남자애들이 편의점 제일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보존율 빼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식이섬유를 잘 먹는 것만으로도 잘 빼줄 수가 있고요. 오메가3 잘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알고 있으면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달라진 환경으로 이 초미세먼지가 나에게 무슨 영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아기의 모공보다도 작은 게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박혔을 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순환을 잘 하려고 하면 잘 밀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필요한 에너지 영양소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시대 어떤 시대보다도 눈을 혹사시키는 시대에 있다. 이것도 2010년도쯤에 자료. 하루에 평균 5시간 22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 딱 켜갖고 하루 평균 얼마 보는지 뜨시는 분 있죠? 하루에 이것보다 더 많이 보실걸요 아마? 유산화 하시는 분은 더 많이 보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잘 몰라.
맞지 않나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뭐 때문에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필요한 영양소를 잘 넣어놓은 질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약을 굉장히 일찍부터 먹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증상이 생기는데 갑상선 호르몬제 요즘에 남성분들도 많이 먹습니다. 갑상선 항진 뭐 저와 이거 아니고 경계인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여자분들만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 남성분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을 굉장히 일찍부터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분이 고갈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음식도 굉장히 달고 짜고 맵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효소가 없는 음식, 죽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냐? 위가 안 좋아지고요. 위가 안 좋아지면 췌장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고 간하고 연결돼 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기전을 알게 되면 음식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간이 안 좋고요. 간이 안 좋으면 췌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은데 모세혈관으로 지나가는 손끝, 발끝, 눈 간하고 눈하고는 연결되어 있고 손끝 발끝 연결되는 그런 미세혈관이 눈하고도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합병증의 기관이 어디다? 눈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기전을 알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 유지와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영양관리는 굉장히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어떤 것으로 영양관리를 할 것이냐 음식으로 할 것이냐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의미대로 이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죠. 필수.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 좀 해보세요. 몇 살까지 살 것 같니? 물어보세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100살? 저는 못해도 100살은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나이에서 100살이라고 해서 빼보세요. 그래도 저 벌써 51년 남았어요. 엄청나죠? 51년 중에 만약에 10년만 더 건강하고 40년 이렇게 누워있는다고 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싫죠?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99세 하고 죽는 그 전날까지 밥 먹고 누워있다가 편안하게 그 오정세가 요즘에 아주 히트잖아요. 오정세 누군지 아시죠? 너무 재밌어요. 네가 제일 예뻐 하는 노래 부르잖아요. 거기서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명대사라고 했어요. 아파 죽는 거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고 그냥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늙어 죽는 게 좋지 아파 죽는 거 싫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여기에서 죽음으로 가는 시간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보다는 이 뒷날이 더 중요한데 이 뒷날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 신체 기능을 살려서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10년도 잘해요. 2010년에 노화의 원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이때 산화 스트레스 얘기하잖아요. 전자 후 뭐 이렇게 해갖고 팔이 2개고 3개고 4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내가 의사가 아닌 거야 이러면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 틀면 요즘에 다 나오죠. 몇 달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몇 달 안 됐어요. 산화 스트레스 얘기하고 활성산소 얘기하는 많이 나온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영양 상식과 건강 상식을 어디까지 챙기는 시대가 왔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대가.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나오는 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건강의 척도더라 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람의 노화는 사과의 산화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 사과도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똑같은 위치를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깨끗이 쓸어봐요. 다음 주면 여기 피부 죽을걸요. 왜 그래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내가 자극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게 산화 스트레스예요. 세포가 공격을 당하는 게 이겁니다. 그 내 몸 안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 안에서는 지금 무언가가 계속해서 활성산소가 나의 세포를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얘를 무찔러야 돼요, 안 무찔러야 돼요? 무찔러야 돼요. 무찔러야 되는데 그거가 바로 항산화제다. 오죽하면 유산화의 그 밴드 이름이 프리 라디컬. 프리 라디컬 항산화제예요. 그게 활성산소구나 참. 활성산소. 그래서 아무튼 영양분이 부족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가장 음식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 영양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여러분이 아마 저 위에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에 의한데 이거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은 다 들어야 되는 교육을 아마 들으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PPT예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될까요? 맞아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을 가진 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방은 아니고 치료 목적이에요. 의약품은. 그리고 식품은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벨에 있는 것 중에서 영양제라고 나와 있는 형태는 영양제 형태지만 봤을 때 그냥 식품으로 되어 있는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셔야 그 안에 내용물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것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해놨죠. 여기 보세요. 저희 그 식약처에서도 구분을 해놓은 건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 허가 자체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허가제고 일반식품은 신고제. 그래서 내가 그냥 만들어서 신고하면 그건 식품.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누가 나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신고해서 허가받은 거예요. 근데 기능식품이라고 하려고 하면요.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기능에 대한 그 자료, 실제로 이게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임상 결과까지 다 내야지 거기에 따라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원료를 써서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건데 그 원료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기능을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맞는 함량을 충분히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도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광고하시는 거에 기능성 원료 사용이 중요해요. 기능성 원료 함유가 중요해요. 충분한 기능성 원료 함유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능성 원료 함유, 기능성 원료 사용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은 했겠지만 얼마나 사용했느냐 나의 기능을 좋게 하게끔 만큼 사용했느냐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유산화는 어떻죠? 거기에 맞는 기능성 원료 그 함량을 충분히 지켜갖고 했기 때문에 컨슈머 레벨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 과대 표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심의를 받은 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 GM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요 마크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건강식품 이렇게 쓰는 제품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너무 교묘하죠? 교묘하게 건강기능식품 아니고 건강식품 아니면 기능 인정 식품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요거 테두리는 똑같이 색깔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가 있지만 마크 안에 내용물도 자세히 보셔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잘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유산화 제품이에요. 유산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함량, 제대로 된 영양을 꽉꽉 채워 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능 개선과 기능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 말하고 있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놓은 책이 사실은 이 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유산할 거 좋다고 해서 막 들어서 체험사를 남의 것도 듣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먹고 있느냐 했을 때는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저 똑같이 뭐를 먹었는데 그분은 피부가 너무 좋아졌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보면은 그분이 먹은 만큼 저는 먹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사를 잘 안 하면서 먹었다든지 잠을 잘 안 자면서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건데 제대로 영양을 넣어줬을 때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사실은 조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양 관리를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선택한 이 유산화라는 제품이 정말 제대로 만들었구나, 영양을 제대로 넣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우리 이게 현장에 나가서 얘기할 때 아유 그래도 뭐 유산화가 만들었겠지 막 이렇게 하고 네가 먹는 거니까 넣고 좋다고 하겠지라고 하는 얘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영양에서 좋은 거 엄청 많죠? 말 들어보면 막 줄기세포도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들어보면 그렇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뭐 네 것도 좋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 10년 전 자료잖아요. 15년, 16년 전 자료인데 유산화는 그때서부터도 이런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었고요. 특히나 리셋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그때부터 유산화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면 혈당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혈당을 말하는 유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 15년, 16년 전에 말했던 유산화 제품에서 그 리셋 프로그램에서 메인은 혈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15년, 16년이 지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혈당이죠. 근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고 그 전에도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영양제를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잘 만들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먹고 제대로 먹으면 반드시 회춘하고 젊어지고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주 목요일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이 시간에 이제 읽을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읽는 건 아니고 같이 읽으실 거거든요. 요게 스케줄표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제가 왜 드렸냐면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나부터 영양 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 유산화 제품 왜 좋은지, 먹었을 때 어떤 혜택 볼 수 있는지 그래도 리뷰해드린 거고, 이제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 읽으면서 유산하고 접목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품, 그 다음에 항산화 제품 뭐 들어있는지,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건데 요렇게 읽을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가 1주차죠? 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근데 머릿말도 읽어오셔야 돼요. 네. 머릿말도 꼭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꽂힌 거 이렇게 줄 치세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니까 독서 노트 있더라고요. 2,000원이면 사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냥 거기다 한 줄이든 한 장이든 쓰세요. 쓰셔서 8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 독서 노트를 온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읽어서 그때 줄치면 그때도 잘 되지만 나중에 기억이 또 안 날 때도 있고 찾아보기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독서 노트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보시기도 좋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하실 건데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릿말까지 읽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표시해서 갖고 오실 거고, 제가 책을 쭉 다 안 읽을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서 가장 좋았던 부분 발표하실 분 제가 미리 이렇게 신청 받을 거고요. 한 2분에서 3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매주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 체험 사례를 발표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발표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만 발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요번 주 오늘 정하세요.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옆에 있죠?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하세요. 자, 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기 전까지는 나는 클렌징을 잘하고 올래. 예를 들어서 스킨을 오늘까지는 뭐 한 번까지밖에 안 썼는데 나 매일매일 3번씩 뿌리는 걸 할게. 내가 체험사를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프라반을 맨날 하나씩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3알씩 먹을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일주일 동안 본인이 그냥 체험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라마틱한 체험 사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봤더니 나의 느낌이 어떻더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이
남이 나를 뭐 달라진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만족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의 변화를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다른 제품을 그렇게 집중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여도 좋아요. 같은 제품을 쭉 이 8주 동안에 나는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해보겠어. 해서 여러분이 1주차, 위크 1 해서 나 뭐, 위크 2 뭐 해갖고 여러분이 남기는 거예요. 그 독서 기록에다 남기셔도 되고,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리뷰가 되기 때문에 상대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기도 좋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체험 사례보다는 나의 체험 사례가 제일 좋은데 그 체험 사례가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의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영향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이 언제 빛이 나는 줄 아세요? 남들이 다 검버섯 시작할 때.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57세인데 친구들 중에서 검버섯 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검버섯이 없으니까 우리 신랑이 피부가 좋아 보이니까 막 물어보고 남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 여자들도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대인데 50 후반 넘어 65세 막 이렇게 된 언니들 보면은 팔등부터 시작해서 여기 검버섯 생긴 언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영양관리 잘하고 항산화관리 잘하시는 분은 그때 어떨까요? 피부가 매끈하겠죠. 그죠? 그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몸으로 증명하는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관리하시는 건데 한번 드셔보시면서 피부결이라든지 이런 거 느껴보세요. 저 지난주에 피부 관리 열심히 했더니 지지난주죠. 열심히 하고서 목욕탕 가서 때밀러 갔더니 아줌마가 손을 띠지라고 계속 부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더니 제 피부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 좋다면서 계속 만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피부 관리 열심히 한다고 한 2주, 3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체험 사례가 되죠. 이런 게 체험 사례 아닐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클렌징 잘하고 생각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했는데 진짜로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제 만족이니까 더 열심히 쓰게 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부터 해서 요번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예뻐져야 딸들도 내가 쓰는 거 쓰는 거고 남편도 내가 먹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나 열심히 먹고 왜 챙겨줘도 먹질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먹어도 우리 와이프 똑같던데 우리 엄마 똑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부터 케어 잘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가 보기에도 관심이 가져지고 모든 행복의 시작을 나로부터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럼 다음 주 숙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뭐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어린말도 읽어온다. 두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요? 체험. 내가 한 주 동안 뭐 할 건지 정해보고 써본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